21세기를 향한 열린 대학교, 경기대학교에서 특별한 편의점이 열렸습니다. 달리는 정책 편의점! 네,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경기도의회 현장소통 프로젝트 정책 편의점. 안녕하세요. 저는 MC 윤지선입니다. 네, 오늘의 정책 편의점 벌써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대학교 기대주로 출연해주신 경기대학교 홍보대사 기대주 19기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대고 싶은 사람들, 기대되는 사람들, 경기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기대주입니다. 저는 경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영정보학과 16학번 이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전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19학번 유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의 특별한 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바로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는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홍보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친근한 마음으로 또 그러나 전국 최대 광역의회 장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그리고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누게 돼 정말 매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기대학교 홍보대사 기대주 세 분의 대학생분들을 모시고 또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기대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19기라고 들었어요. 모두 친하실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각 부서마다 우리 팀이 이건 제일 낫다 하는 거 한 가지씩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속한 기획팀은 글로 좀 정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논리 정연함에 있어서 가장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보다 논리정연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제가 속해 있는 미디어팀은 이제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기대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영향력이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주 내 대외협력팀은 교내 교외 협력과 홍보를 맡고 있는 만큼 매력도 엄청 넘치는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운더를 다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실 연말이다 보니까 또 워낙에 바쁘시잖아요. 네네. 요즘 워낙 또 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정책 편의점까지 와주셨어요. 좀 네.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글쎄요. 이런 소중한 자리는 먼저 찾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많이 못한 게 오히려 이 자리에 오고 나오니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또 코로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자리도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또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긴장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그러게요. 저희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마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주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고 듣고 참고해서 의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청년들에게 직접 듣는 청년 정책을 듣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에 예. 불독 보이시죠? 예, 예. 의장님 한번 불독 한번 가져가 주시고요. 예. 네, 이게 이빨을 누르면 왕 하고 물리는 예. 게임인데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희 내년에 이뤘으면 하는 소원 같은 거 딱 구호로 딱 말하고 눌러보자. 자, 그러면 코로나 아웃! 이걸 정말 어려운 건데 이렇게 정말 한 번에 걸린 만큼 정말 내년에는 코로나가 퇴치되는 그런 운이 따라줄 것 같습니다. 다시 안 눌러네. 그럼 재미없네. 이게 다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거. 그래도 끝까지 한번 그래도 한번 다시 그렇죠. 세팅을 해서 돌아가 볼까요? 이걸 다시- 네. 자, 그러면은 잠시만. 네. 예. 다음 소원을 한번 들어보죠. 재밌는 학교 생활하기
야,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닌데.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거 제작진 분들의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아까 잘 됐는데. 원래는 이런 적 있었나요? 자, 그게 확실히 이게 다음 분까지 이런 건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취업시장 활성화. 오, 이번에는 아니었네요. 네, 저는 저희 경기도 의장님의 경기대 유튜브 출연. 이거 잘해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저는 리포팅할 수 있게 도민 여러분들 강나기. 아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돌아가 볼까요? 예. 길 가다가 50만 원 줍기. 해외여행 가기. 솔로 탈출. 오늘의 주제가 청년 실업 해소니까 청년 실업 해소. 몇 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는 쭉 한번 그냥 진짜 누가 걸리는지 한번 돌아가 보시죠. 먹어라. 점점 확률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걸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30% 확률. 이렇게 사전 게임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정책 제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내 대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대학교 기대주 여러분들이 준비한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 의장님께서는 듣고, 그리고 경기도 내 청년 정책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한결 단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정책은 좀 청년들을 위한 컨텐츠 제작 활성화 및 채널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 좀 좋은 정책을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채널이나 홍보 방식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콘텐츠 영상 크리에이터,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취업 정책이나 교육 정책들을 소개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 그런 영상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청년들이 제일 접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고, 사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나 경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이런 사이트 같은 걸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런 것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좀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좀 원하시면서 할까요? 요즘 저희 같은 이제 2030 세대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유튜브인데요. 많이 유튜브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근데 좀 유튜브에서 경기도 내에서 좋은 정책들이 정말 많지만 저희가 검색을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홍보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콘텐츠 같은 것을 유튜브의 하나의 채널로 좀 일원화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많이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주 이한결 당장님의 정책 제안 들어봤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는 청년 복지에 힘쓰고자 지금 총 11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경기도 청년 정책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책들이 여러 분야, 여러 사업에서 각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는 알아보기 쉽지 않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데 경기 청년 지원 사업단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원화를 시키면 좀 더 쉽게 찾아보고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더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 홍보에 대한 것들 좀 더 강화해 돼서 또 청년들의 참여가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한열 분께서 말씀하신 제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내 일자리 센터하고 학생회 이렇게 같이 연계하게 되면 청년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각 기관에서 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내는데 이게 한데 모아져서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좀 네. 청년들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좀 모아서 특히 요즘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답을 조금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국제관계학과 4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졸업반일 것 같아요. 우리 4학년에 재학 중인 전지혜 학생, 네, 정책 제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들어보면 자격증 응시료가 날이 갈수록 인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토익 같은 경우에는 48,000원으로 약 5만 원대인데요. 요즘은 토익은 필수고 토스, 토플, 그리고 HSK 자격증까지 요구되는 시기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향 평준화된 이제 스펙 경쟁 시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고증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통로나 청년 자격증 응시 비용을 지원받는다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대본을 보면서 가장 조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여기 딱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도 아직은 청년입니다로 되어 있어요. 저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되게 친구들이랑.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과 몇 년 전에 사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응시료 사실 정말 고충이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사실 이건 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한을 혹시 고충이 있으셨을까요, 확실히?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타지에서 지금 대학 생활을 위해서 수원에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 생활비도 있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뭐 월세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 교재도 사야 되고 이렇게 시험 응시도 하면서 좀 네, 생활적으로 좀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좀 망설여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막간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나 이것까지 봐봤다 하는 것 좀 있을까요? 몇 가지 봐봤다 이런 거. 좀 특이한 시험 뭐 세 분 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좀 유학을 준비해보고 싶어서 이제 봤던 시험 중에 IELTS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험이 이제 영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좀 비자 시험 같은 느낌인데 그 한 번 시험의 응시료가 한 40만 원대로. 네. 40만 원이라는 값입니다, 기자님.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또 그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저는 CS 자격증이라고 서비스 관련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아직 취득하진 않았지만 지금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혜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기획사,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기 기사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보니까 그게 1년에 한 3번밖에 열리지 않아서 그 시기 안에 꼭 따야 돼서 그 시간 안에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 맞습니다. 정말 가뜩이나 응시료도 정말 비싼데 시험도 얼마 하질 않아서 진짜 애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청년들의 고충 들어보셨습니다, 의장님. 예. 어떻게 지원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경기도에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서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면접, 수당이 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취업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다양하게 많이 아직 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자격증에 대한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도 김포시가 가장 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토익, 뭐 오픽, 템스, 플렉스, 뭐 한국사 등등 이런 취득 자격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제 이런 청년 면접수당 이런 네. 거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이제 자격증 응시료 이쪽으로 좀 더 확대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유가영
하구님의 정책 제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내 대학교 연합 전공 박람회 주관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수시를 준비하는 대학 입시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입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25년부터 확대 적용된다면 관심 학과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로운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경기도 내 대학교들은 많은 인풋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학과 홍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기도 내 대학 입결까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제안 들어봤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경기도 내 대학교 연합 전공 박람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도 청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 박람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먼저 지난달부터 지금 올해 20일까지 아마 실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겐 다양한 채용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박람회에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전공 박람회까지 하게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취직을 위한 고교생, 대학교, 그다음에 기업이나 대학 뭐 등등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다 다양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신 것 같아요, 의장님께서. 이렇게 한데 어떻게 좀 답변에 좀 시원함을 느끼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실까요? 이런 박람회가 관련돼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저는 추가적으로 또 정책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해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경기도 의회 내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기도 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이 모일 뿐만 아니라 통일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결 군이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청년 전담 부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다 통일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은 무엇보다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된다면 그 청년들이 직접 그 부서에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거고, 그게 더 나아가서 입법 과정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청년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전담 부서랍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입법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은 경기도청 집행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경기도 복지과에 있는 청년복지 정책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잘 못하는지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아무튼 그 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는 청년들의 주축인 의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종합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내 우리 도내 대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더 진솔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미팅의 자리라든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창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 편의점 경기대학교 홍보대사 기대주 세 분과 우리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님을 모시고 함께하면서 이제 많은 정책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기대주님들의 그런 제안을 듣고 의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전지혜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대학교 학과 연계 실습 프로그램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취업을 하기 전에 인턴 경험이 필수적인 이유는
현장 체험과 실무적인 경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대학교 내 커리큘럼으로 실습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학과는 보건, 교육, 관광 계열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행이 되어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계하여 대학생의 커리큘럼 내에 실습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학생들이 직접적인 실무 체험을 할 수 있고 참여의 기회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4학년이라고 하셨다 보니까 조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질문인 거, 말씀인 것 같은데 전공이 지금 어떤 상황이어서 그런 걸까요? 네, 저는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제 주변 선후배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관련 계통에 관심이 있어도 관련 직종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이제 정치 분야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체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심이 있어도 관련 직종으로까지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행이 된다면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치하면 또 저희 의장님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저희 전주현 선생님의 정책 제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선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 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요. 전공 과정에 따른 실습 현장 실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으로 과정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좋고 또 취업생들은 취업을 더 강화할 수 있어서 공동으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재 학생께서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또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폭넓게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경기대학교 기대주 세 분과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님과 함께 이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이렇게 들어보고 또 의장님께서 아이디어도 얻고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추가로 이제 코로나로 위축된 취업 시장을 위해서 경기도의 대비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년째 정말 코로나19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국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제 침체로 인해서 고용 한파가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청년들은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을 통해서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주고 부담을 또 완화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또한 주거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매입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서 청년들의 주거비도 부담 완화를 해서 주거 안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이제 미취업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중견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직 많이 부족한 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조금 그리고 또 취업 해소난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준 경기대학교 홍보대사 기대주 세 분을 비롯한 경기도의 모든 청년들에게 저희 의장님께서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카메라 한번 보시고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네.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통의 청년들과 자리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깊이 있는 사고와 현실 인식,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통찰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또래 자녀를 둔 대한민국의 아버지로서 또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그다음에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역할과 그다음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경기도의회와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청년들과 한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해서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편안한 친구처럼,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의장님께서 영상 편지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분씩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장님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 오늘 이제 의장님과 촬영한다고 해서 사실 좀 긴장하고 이렇게 촬영에 임했는데 또 생각보다 되게 또 편하게 이렇게 촬영해 주셔가지고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고, 제가 아까 게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또 경기대학교 유튜브도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이번에는 뭐 정책 얘기 말고 또 의장님의 또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네, 이렇게 출연 섭외까지 네, 요청을 드렸고요. 다음은 네, 오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실행이 되어서 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이제 세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청년 제안을 해봤으니까 이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더 유심 있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도 함께하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세 분과 함께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의 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문을 못했는데, 그 안에 경기도 의회는 도민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도의회에서 지금 50여 차례 방문했는데, 아마 청년을 다룬 게 이렇게 너무 늦게 다루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듣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 경기도 의회가 앞장서서 청년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정책을 더 개발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의장님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정책 편의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경기도민 여러분들을 위해 달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모두 저희 화이팅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주 화이팅! 의장님 화이팅! 화이팅! 경기도의회 화이팅! 화이팅! 경기대학교 화이팅! 아니, 아까 했던 거 눌렀는데 이번에는 이게 랜덤으로 바뀌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이야.